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외부 활동을 좀 하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방대한 분량의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섹터별로 리듬을 좀 파악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어떤 섹터는 많이 올랐고 어떤 섹터는 이제 막 스타트하고 이런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그래서 주제는 느낌이 중요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계신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예를 들면 종목 리포트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가 흐름,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리포트해왔던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한번 느낌을 파악해 보고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관련돼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리포트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료 좀 파악해 보다 보니까 제가 못 본 분야를 좀 파악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투자할 때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국민연금이 과연 셀트리온을 얼마나 매수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 5.2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셀트리온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시총 베이스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 비율별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국민연금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 돈이긴 하지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자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런 거예요. 7%대.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7.6%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전에도 7.43%였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한 2%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시가를 갖다 계산해서 대략 추정해 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1조 정도를 갖다 더 셀트리온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6%대 보통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좀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지금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실 거고, 저희는 15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긴 하지만 눌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한 번에 하지는 않겠죠. 차근히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주가의 하방은 상당히 경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이 들어올 때 마음 편하게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당연히 적정하게 또 눌림 들어왔을 때 추가로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뒤늦게 따라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뒤늦게 따라오는 건 그닥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매수에서 좀 더 보유량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 내가 보유한 가격보다 10% 이상 추가로 매수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올라간 거에 한 1% 정도만 더 추가로 매수해 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비율의 한 10% 정도씩만 늘려나가는 부분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격 매수라기보다는 분량을 좀 늘려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가 기본 35 정도 보고 가는 것들이니까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와 있죠. 이것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털어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별로 관심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돼서는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여긴 빈자리예요. 그러면 빈자리에서 털고 들어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 아마 조정의 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지금 부랴부랴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쯤이겠죠.
그죠? 그냥 눌려봤자 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사실 이렇게 장기 투자하고 중장기 투자할 때는 인내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아, 내가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그 안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업의 실적이나 내용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의료 AI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되면 크게 네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렸습니다. 루닛, 뷰노, 딥노이드, 콜라인 소프트. 이렇게 해서 최근에 여러분 콜라인 소프트 때문에 수익도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루닛이나 뷰노 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올라갈 때 지금 뷰노나 루닛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의 형태에서 놀고 있었지 않습니까? 눌림이 들어오거나 이런 구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예를 들면 낮은 구간에서 있던 그 코어라인 소프트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일단 해외 매출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뷰너나 루닛이나 뭐 전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루닛이 또 볼파라 인수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서 2024년도에는 또 미국에 대한 성장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갖다 들면 판매하려고 그러거나 수출을 하려거나 어떻든 뭐 협력을 맺어가려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 유통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루닛은 바로 그걸 투자 또 주식에 또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아마 제가 볼 땐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63,500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랫 구간에선 충분히 그러니까 잡아줘도 그러니까 매수를 해줘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더 아래로 눌려도 만약에 더 무너진다 그런 경우 손절을 생각하고 가야죠. 항상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고요, 눌림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두 번째 저렇게 자리 잡았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향으로 가든 다시 눌리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데 우상방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저 구간에서 매수해 주는 건 특별히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가격보단 그래도 낮은 구간, 그러니까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한번 쭉 빠져버릴 거예요. 그때는 아마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의료 AI 관련되다 그러면 루닛, 뷰노, 콜라인 소프트, 딥노이드 이렇게 네 가지를 바로 연상해서 한쪽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바람 불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기업들을 얼른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딥노이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코어라인 소프트 그동안 우리가 코어라인 소프트 때문에 수익 좀 꽤 많이 우리가 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구간인데요. 자 일단 지지선 저항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여기 뒷부분이 매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뭐 3만 원 정도 여기서는 자리를 잡아야겠죠.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얘는 뒤늦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눌림이 들어온 것이 앞단에 보여진 지금 루닛하고 뷰노 쪽이 지금 더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올라온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 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해두면 상당히 좋겠죠. 유닛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돼서 지금 가장 자리를 잘 잡은 건 결국은 현재로서는 루닛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AI 관련 이슈가 딱 튼다 그러면 루닛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니까 그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요 이렇게 빵 들어오는 구간 생기면 그때 보고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눌린 거 여기도 빵 들어오면 그때 따라 들어가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 적어도 뭐 한 3, 4일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움직임품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딱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튈 때는 20, 30% 정도는 충분히 윗단으로 튀어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가 매수 구간이 가장 많죠. 직전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랫단으로 내려갈 때는 위로 올라오는 건 탄력성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콱 눌리거나 그런 경우는 쭉 잡고 들어가는데 그 선이 아마 221, 2평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마지노선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 별로 무조건 잡아주고요. 위로 빵 튀면 어떻습니까? 그거 따라가고 이런 개념을 좀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업들을 외우고 계십니까? 텔레칩스, 넥스트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렸냐. 그죠? 넥스트칩, 텔레칩스 다 우상방으로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주가가 많이 눌림이 있는데 나름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쯤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정 정도 지나고 나서 전후한 때 되면 매수 타임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면 텔레피스, 넥스집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성장성이 좋은 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영업이익 나오는 종목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텔레피스 하나뿐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 얘가 눌려도 덜 조정받는다 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건 텔레칩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무리로 텔레칩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주로 언제쯤?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가는 거, ADAS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조건 장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법규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쯤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온 구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 사는 건 정말 어이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 보면 27,500원 언더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쯤 되면 자, 텔레피스가 먼저 움직이고 막 하고 나면 그때 열심히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리듬을 좀 잘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로봇에 대해 대표주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 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처가 많고요. 여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두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최근에 사정없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땐 반은 털어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와주는 그러기보다는 이게 눌림인 거죠. 그 그닥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눌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으로 들어오면 16만 원 정도 쪽으로 가까이 오는 쪽은 매수 구간이고요. 이 윗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놓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돼서 후보가 약간 뒤쳐져 있는 것도 T-로보틱스. 제가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주가가 T-로보틱스 같은 경우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유진로브 쪽에 조금 보고는 있긴 한데요. 얘가 지금 자리는 잡아가지고 분명한 건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좀 왜냐면 여기 안에 구간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보면 성장 산업이니까 이 안에서 윗단으로 튈 확률이 높아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얘가 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시간에 리포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면 머릿속에 현상이 뜨셔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쳤다. 그러면 얼른 보셔야 되는 게 T-로보틱스 뭐 유진 로봇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동반해서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테마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점들도 좀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봇에서 확 뜨니까 어떻게 돼요? 이 T 로보틱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픽은 이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좀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겠습니다. 나빠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위로 팡 튀거나 아니면 한번 눌렸다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은데 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평선이 서로 다 가깝잖아요. 20, 60, 120의 이동평균 서로 가까이 옵니다. 근접거리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그 구간에서 매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매너죠. 여기처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저거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이게 거의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점들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오면 이 정도 기업들은 매수를 해주는 것들이 트레이딩 상으로 나쁜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최근에 매수 구간들이 여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빈자리 여기 들어오는 구간에 있으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줄 만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CC 저가 항공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리포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들이 꽤 괜찮다라고 하고 DA 항공 확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 실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뒷단으로 따라오는 게 따라왔어요. 얘도 조금 따라왔고 얘도 조금 따라왔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가장 그래도 다른 것들 어떻습니까? 다 여기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22등평선 다 통과해 올라갔는데 얘만 좀 약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진에어가 상승폭은 가장 큰 나만이 남아있다. 얘는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얘네들이 좋은 예를 들면 이슈를 나타내도 LCC는 LCC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트레이딩 쪽으로 보면 진에어 쪽이 더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리긴 할 겁니다. 우리가 설 전에 한 번 정도는 살짝 쉬어줘야죠.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은 항상 이평선 통과하고 나면 수렴하는데 적어도 뭐는 훼손하면 안 됩니까? 예, 121 이평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 그러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에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차트를 또 좀 분석해보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통과했죠. 자, 122동평균 윗단으로 왔으면 여기서 한 방에 222동평균 윗단으로 올라가냐? 아니에요. 머리까지 때리고 눌러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언제냐? 라고 생각해 보면 2주 남았잖아요. 2주면 저거 위로 치고 아래 눌리는 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 부정 바로 직전 정도쯤에 가장 낮은 점, 또 매수 구간 또 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물량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건 여기 빈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이 구간만큼은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들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올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설날 연휴 구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과 실적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눌림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조금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 밑에선 쫄지 말고 계속해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해 주시면 이건 사실은 그래요. 저는 구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적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IP, 뭐,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에이징랜드, 뭐, 퀄리터스 반도체,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주문용 반도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제목 따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갈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윗골이 많이 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거냐면 한 바퀴 쉬었다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자, CES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한풀 쉬어야죠.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는 있으나 실적이 없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도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하고 눌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보고 가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리타스 반도체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쉬어줘야죠.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줘야 됩니다.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뭘로 올라온 겁니까? 뭐 CX이든 온디 뭐 온디바이스 AI든 특히 온디바이스 AI 쪽이 요즘 아마 저 각광일 겁니다. 그건 실체가 확실히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어쨌든 실적 반영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점은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올라간 거예요. 뭐는 토해내야 됩니까? 절반 정도는 토해내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특히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밸류에이션 떠나가지고요. 밸류에이션은 높게 뭐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되지. 그건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을 매수하는 건 쌀 때 매수해야 되니까 저렇게 비쌀 때는 매수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치는 저런 데 사면 대부분 보면 마이너스 20, 30 확 물려버립니다. 중간에 사도 말입니다. 물려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매수 타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돼서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죠. 반도체 패키지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실적이 뭐 얼마나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때 2만 원 정도 찍을 때 매도 시그널 수익 실현하시자 코리아 서킷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눌리잖아요. 여기까지 털어먹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 여기 어디예요? 자, 이쯤 들어오면 그때쯤 다시 리포트 드리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에 조정이 들어와야죠. 쉬어주는 거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V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와 줬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대덕전자 손해 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때도. 이렇게 아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만 8천 원 정도 때 작년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쯤 매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크로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한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 19,860원 저 자리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기간보다 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낮은 구간이야. 지난해 제가 제일 낮은 구간 들어간 게 2만 1,000원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저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선회해 줘야 됩니다. 모든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크로스를 해서 상당히 좋긴 해요. 좋은 시그널이에요. 자, 올라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렴 한번 해주고 가는 자리.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를 아래에서 잡을지, 현재 위치에서 잡을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같은 건 대덕전자가 1번이고 뭐 코리아 서킷도 괜찮은 회사이긴 하지만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스마트폰 관련 쪽이 좀 유망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에서 24인가요?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러면 눌리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점 다시 잡아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FCBGA 분야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CSP도 그렇고요. 패키지 반도체 쪽, 이건 뭐 다른 건데 메모리 관련된 거긴 한데요. 그래도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죠. 눌려야죠. 느낌이 어떠세요? 눌리는 생각이 보이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기 터진 자리 있잖아요. 터진 자리. 이 자리까지는 들어와 줘야지. 좋아도. 왜? 선반영이니까. 선반영이니까 탁 치고 올라가야지. 쭉 치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우리 찍고 피벗 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평단 자리 잡아야 되는 것들이죠. 제일 좋은 건 찍고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스타트한 자리에서 멈춰주는 거. 그 윗단에서 멈춰주면 더 좋은 거고요. 그것이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 이거 실적도 좋고 정말 인정받는구나 라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LB 심텍 제가 12월 달에 대부분 수익 실현하자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금도 많이 창출해냈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 브레이크 타임도 있었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나 죽어도 반도체랑 죽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입니다.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눌림 들어오는 거는 물리지 말자. 그래서 구정이 지나고 나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나면 제가 볼 때 2월 중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좀 존재해가지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크게 눌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 지금 추가적으로 발행한 주식 이게 가치가 8,600 얼마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저 주가는 크게 오버행이 되고 나는 건데
자, 그동안 자본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재무 상태로 뭐 PER 30배 뭐 이렇게 가 있는 건 맞는데 주상증자하고 나면 아무래도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시 한번 최근에 실적도 좋고요. 수주 소식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는데 요 윗단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요 갭을 한번 누려보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심 가져주고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진전기는 전력 설비도 하고 전선도 같이 하는데 수주 소식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10,000원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저는 10,000원 들어올 때까지 이거 작년에 제가 리포트 안 드려가지고 사실은 되게 그 좀 그랬었는데 제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이때는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거 눌림 들어왔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나면 자리 잡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눌려야 됩니다. 요만큼 정도. 그래서 저는 10,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관련 선비는 대한전선, 일진전기, 뭐 LS전선이 있긴 한데 LS전선은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LS 에코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LS전선 아시아. 올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그러나 LS전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차트에 넣어놓지 않은 이유는 이것들과 괴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오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1등은 HD 현대일렉트릭, 2등 효성중공, LS일렉트릭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계속해서 달려주면 좋은데 얘가 눌림 들어오면 나머지도 다 어떻게 돼요? 눌림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부분 좀 착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업종 섹터를 같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급격히 올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를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쌍구간에 있는 것들 얘나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눌리고 쭉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돈이 이제 들려오겠죠. 얘도 지금 당장은 눌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72,000원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68,000원, 6만 뭐 5,000원 뭐 이 정도까지 간다. 이 구간 안에서는 전 잡아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수주 잔고는 괜찮으니까요. 올해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2025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그닥 좋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가는 사이에서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얘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서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현대일렉트릭도 점점 이제 볼륨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보시면서 같이 거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초고압 설비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얘는 좀 중저압 설비 쪽, 이쪽 관련된 쪽이 많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들이 맞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은 같긴 한데 조금 얘네들 앞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거 좀 차이가 좀 존재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S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다 대부분 지금은 털어버리시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잡아주는 게 맞고요. 지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무겁기 때문에 빠른 거 좋아하고 성질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갖다 손대면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의외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리포트를 같이 포함해서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하겠죠. 물리고 나거나 혹은 또 주가가 눌리는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요. 조정이 잘 들어온 놈 그런 것들이 저는 싸게 산 거니까 시간은 두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인내심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좀 길게 보고 조금만 길게 봐봤죠. 6개월 안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력 설비 쪽 관련돼서 계속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조금 생각하고요. 항상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는 건 그런 것들이잖아요. 매크로가 크게 변화가 오거나 거버넌스 쪽에 변화가 크게 올 때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3분기까지는 크게 뭐 정치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실적이나 수주 잔고 보고 가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죠. 결국은 실적에 귀속이 된다는 것들이 제가 항상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은 건 설사 미스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오래 두고 가면요 올라갑니다.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니까 조금 물려 있어도 들고 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한 거는 만약에 LS 일렉트릭 때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주셔서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야 뭐 쭉쭉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이건 펀드 수급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D 현대레트릭도 지금 당장은 조금 눌릴 겁니다. 여기 털어먹을 거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올라가지 않으면 얘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중공업 가장 무거우니까 저는 손 떼고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을 제가 가장 많이 리포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중에서 이 부분에서도 제일 탄력성이 좋은 것들이 두 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30분 넘게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빼먹은 거 한 번에 다 보충했다 생각하시고요. 원래는 이거 몇 카트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다 말씀드려 버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